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보는 정보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CNBC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Unfortunately, what I've learned is that legacy media propaganda is very effective. 예, legacy media propaganda is very effective. 주류 언론의 그런 선동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걸 자기가 느꼈다고 말하고 Is very effective at making you believe things that aren't true. 예, making people believe things that aren't true.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람들 믿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What would an example of that be?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예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That I'm a Nazi, for example. 예, 예를 들어서 that I'm a Nazi. 일론 머스크를 올해 초에 나치라고 계속 작년부터였죠. 작년 대선에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를 나치라고 하면서 그리고 올해 초에는 테슬라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죠. And how many legacy media publications, talk shows, whatever, try to claim that I was a Nazi because of some random hand gesture. Because of some random hand gesture. 그냥 랜덤한 그런 손동작으로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try to claim that I was a Nazi. 내가 나치라고 주장을 시도했나. 예,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했나. 주류 매체가 다 했죠.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다 보도를 했죠. 이 사람이 나치 그 제스처를 취했다고. Nazi because of some random hand gesture at a rally where all I said was that my heart goes out to you, and I was talking. Yeah, all I said was my heart goes out to you. 그 제스처를 할 때 내가 한 말은 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고 Space travel. I was talking about space travel. 우주 여행에 대해서 말하는 거였다. 그게 이제 트럼프 랠리 때 일어났던 일인데 조금 이따 이제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뭐 뭔지 다 아시죠? 안 보셔도. And yet, the legacy media promoted that as though that was a deliberate Nazi gesture. Yeah, that was a deliberate Nazi gesture. Deliberate, 의도적인 나치 제스처였다고 promoted. 그렇게 미디어들이 홍보를 했다. 레거시 미디어가. When in fact, 사실은 When in fact, every politician, any public speaker who's spoken for any length of time has made 예, any public speaker, 어떤 그 모든 연설자들이 분량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연설할 때 has made the exact same gesture. the exact same gesture. 똑같은 행동을 다 했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X에 들어가셔서 politician Nazi gesture 이렇게만 검색해도 이런 장면 캡처하면은 딱 나치 제스처가 나오는 거죠. 카밀라 해리스였죠? 예, 이 사람 카밀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 팀 워스죠? 이 사람도 그 제스처 하죠? 코리 부커라고 민주당 상원 의원 이 사람도 똑같죠. 이 밑에 보시면 바로 이때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신문에 내보내는 거죠. 팀 월스 또 이런 자세 취하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요것도 자세가 비슷하죠. 네, 오바마, 조지 W 부시, 힐러리 클린턴, 카밀라 해리스, 일론 머스크 다 똑같죠, 자세가.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유세장에서 My heart goes out to you. 나의 마음이 당신들에게 향합니다 하면서 손을 쫙 뻗었는데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 사람 나치다 라고 하니까 이걸 다 믿는 겁니다.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다 믿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댓글에 이 사람 나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다른 사람들도 좀 전에 보셨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자기만 나치라고 모든 언론에서 미국의 모든 주류 언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모든 주류 언론들이 일론 머스크를 나치라고 공격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일론 머스크 나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런 논란에 대해서 쭉 나오죠. 일론 머스크 경례 나치식, 로마식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쓸데없는 얘기로 이렇게 뉴스를 만듭니다. 나치식 경례하는 머스크, 충격적 행동, 전부 모든 언론사들이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제 클릭 수가 올라가니까 전부 이런 거를 보도하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기사거리인데 이거를 마치 대단하다는 듯이 이렇게 다 보도를 합니다. 나치 경례 논란, 머스크 나치 경례는 완전 선동, 뭐 전부 다 이런 게 왜 뉴스죠? 그리고 이런 걸 읽고 이 사람 역시 나치구나,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걸 보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공격당하니까 이제 다른 정치인들 사진까지 이렇게 다 올려서 이렇게 반박을 했죠. 이거 사진을 요 순간을 캡처한 거지 이거 완전 레거시 미디어의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의 동작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이게 엇갈린 해석이 나올
나올 건덕지가 됩니까 이게? 예, 근데 뉴스를 이렇게 씁니다. 정말 이 뉴스를 보는 그 독자들을 완전히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이게 보면 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나치 경례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로 뉴스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거를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댓글들도 보면 머스크가 나치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장난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논쟁에서 반박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치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일반 독자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뭐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쳐도 소위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가 극우고 나치고, 뭐 찰리 커크도 얼마 전에 사망한 찰리 커크도 극우고 인종차별주의자고 백인 우월주의자고 이렇게 믿는 소위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런 주류 미디어의 기사를 보고 그리고 그의 동작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라는 이런 말들. 뭐 이 사람은 루스 벤 기아트라는 뉴욕대 역사학 교수는 파시즘 연구자로서 나치 경례가 맞다고 아주 공격적인 경례였다. 예, 이런 말을 기사에서 읽고 그걸 믿고 뭐 여기저기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 전문가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 대학 풋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컬린 카워드라고 스포츠 팟캐스터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보시면, 네, 미국 대학 풋볼이 이제 8월 말, 9월 초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 시즌이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올해 챔피언십에는 어떤 팀들이 나갈 거다. 그러면서 몇 개 후보들을 뽑은 겁니다. 후보를 뽑았는데, 네, 오하이오 스테이트이고, 펜 스테이트, 텍사스, UT 어스틴이죠. 그 다음에 여기 University of Oregon, University of Georgia,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램슨 유니버시티고, 여기는 노르데임, 노틀담 대학, 그 다음에 요거는 University of Alabama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팀들이 탑 10에 랭킹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내년 초에 챔피언십에는 어떤 팀이 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Let's talk Penn State. I think Penn State and Texas are going to play for the national championship. 예, 여기서 I think Penn State and Texas are going to play for the national. I think Penn State and Texas are going to play for the national championship. 이렇게 말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랑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이 결승전에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포츠계에서는 유명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상을 했죠. 자,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 때 랭킹은 텍사스가 1위, 펜스테이트 2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 랭킹인데, 텍사스가 첫 게임에서 3위였던 오하이오 스테이트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랭킹이 이렇게 쭉 떨어졌죠. 펜스테이트는 아직도 2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여기 순위가 계속 바뀌면서 쭉 가다가 지금은 시즌 9주째입니다. 지금은 순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텍사스는 22위입니다. 그리고 펜스테이트는 25위 안에도 없습니다. 스포츠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상하기를 펜스테이트와 텍사스가 결승전에서 맞붙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꼽은 두 팀은, 한 팀은 22위로 떨어졌고, 시즌 초반에 1위였다가 이제 22위로 떨어졌고, 거기다 5승 2패 벌써 두 번이나 졌고요. 펜스테이트는 순위가 있었을 때를 보면 시즌 6주째에 이제 7위로 떨어졌다가 7주째에서는 순위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3승 4패입니다. 네. 펜스테이트의 스케줄을 보면 처음에는 2위였다가 약한 팀들하고 이렇게 3번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4경기를 칩니다. 아이오와, 노스웨스턴, UCLA 이런 팀은 순위에도 없는 팀입니다. 이런 팀들에게까지 져가지고 지금 감독도 잘렸습니다. 이런 팀인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두 팀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결국 이 두 팀이 나갈 것 같다고. 물론 초반에 여러 가지 예상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펜스테이트와 텍사스가 왜 결승전에 갈 건지 아주 그냥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So I think Penn State's offense is going to be a machine. 네, I think Penn State's offense is going to be a machine. 펜 스테이트의 공격은 머신이 될 거다. 대단한 공격 머신이 될 거다. 아주 극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텍사스의 아치맨이라고 또 유명한 그 쿼터백이 있는데 처음에 모두 다 그 친구가 올해 최고의 쿼터백이 될 거다,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 아주 극찬을 늘어나는데 텍사스는 지금 22위로 간당간당합니다. 플레이오프에 이 상태로는 못 나가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반하고 시즌 프리시즌 때 텍사스 1위, 펜스테이트 2위 이랬다가 이 두 팀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이 두 팀이 결승전에 나갈 거다라고 말한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학 풋볼의 전문가.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미국 뉴욕 대학의 역사과 교수 같은 사람, 언론에 나와서 이런 헛소리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동안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이런 기사에도 전문가는 머스크의 행동이 테슬라의 극도로 해롭다고 지적한다. 네, 또 다른 기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름을 알린 공중보건 전문가 에릭 페이글딩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맙소사 머스크가 방금 TV에서 나치 경례를 실시간으로 했다고 비판. 네, 또 다른 기사, 나치를 연상시키는 행동은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에서 불법이라고 NYT,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그 유명한 CNN은 충격적 행동이라고 보도. 그러면서 자, 이거 보세요. 뉴욕타임즈는 이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머스크에게 이메일로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니, 이 랠리의 영상을 보면 될 거지. 이거를 일론 머스크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고 기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 이거를 믿는 거죠, 사람들은. 마치 이런 전문가가 한 팀은 25위 순위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내리 4게임을 지어가지고 3승 4패인 팀과 순위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지금 이런 팀이 내년 초 결승전에 나갈 거라고 예상한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머스크 나치식 경례로 트럼프 찬사. 네, 이렇게 제목을 달면 나치식 경례가 되는 거죠. 그죠? 머스크는 이스라엘 친구, 중상모략, 나치 경례, 여기 따옴표를 넣긴 했습니다만, 나치 경례 감싼 네타냐후. 둘 싸잡아서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이게 가짜인지 모르고 이 기사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슐츠 독일 총리, 머스크 극우 지지 발언, 나치 경례 논란에 용납 못해. 진짜 머스크가 극우 지지 발언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연설한 걸 들어보면 뻔한 거를 제목에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대로 믿죠. 이 사람이 진짜로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서 머스크는 나치고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프로파간다를 전파해서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혹시 미국 주류 언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알고 싶으시면 작년 연말에 네가 뉴욕타임즈보다 잘 알아? 주류 언론과 전문가의 폭망 시대가 왔다.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 그 대선에서 예측이 얼마나 틀리고 얼마나 많은 그 거짓 정보들을 보도했는지 상세히 나오고, 여기 찰리 커크도 나오고, 그 대선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대선에서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틀렸는지 이런 내용도 나오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미디어 컴퍼니에서 미국 주류 언론의 성향을 분석한 차트인데, 그러니까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밑으로 내려갈수록 평가와 견해가 들어간, 그리고 맨 밑으로 가면은 음모론 수준의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왼쪽이 이제 X축은 이쪽이 극좌,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중앙이겠죠. 그리고 일로 가면은 여기가 극우.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미국의 매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를 보여드렸었는데, 한국에서 보는, 자, 여기 ABC 있죠. 그 다음에 BBC 있고, NBC, CNN, 요게 뉴욕타임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뉴스윅 있고, 워싱턴 포스트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요 모양이 요게 PBS고, 그 다음에 NPR이 안 보이는데, 여기 MSNBC는 여기 있고, 근데 요 동그란 눈 요게 CBS죠. 그 다음에 AP가 여기 있네요. AP, 그 다음에 로이터가 여기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잘 알려진 주류 매체를 이 차트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요 ABC, BBC 여기를 중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schools left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 아니고 사실은 요 정도가 중앙이고 여기서부터는 좌편향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좌파 매체고 나머지 ABC 지금 읽어드린 NBC, CNN 다 좌파 매체입니다. 그래서 Schools Left 하면은 좌편향, Strong Left는 강한 좌, Hyper Partisan Left 하면은 뭐 강경 좌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를 극좌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그런 주류 매체들은 다 사실은 강한 좌파인데 이제 대놓고 우리는 좌파 매체입니다 라고 안 하니까 Schools Left, 좌편향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전부 다 Strong Left입니다. 네, 여기 The New Yorker 이것도 또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매체인데 New Yorker는 Strong Left가 아니고 Hyper Partisan Left입니다. 극좌에 갖다 놔도 됩니다. New Yorker는 CNN도 Strong Left가 아니고 완전히 Hyper Partisan Left고 이 사람이 CNN의 그 머리 흰 앵커죠. 앤더슨 쿠퍼도 Strong Left가 아니고 네 거의 이쪽인데 이제 대놓고 자기는 Strong Left라고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 갖다 놓은 것 같고 여기 보시면 Media Matters라고 있습니다. 여기 Media Matters for America 해가지고 이제 미국 그 미디어에 아주 되게 뭐 공정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미국 매체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여기서도 뭐 대놓고 Strong Left라고 말했네요. 네, 극좌 매체고요. 네, 벌써 이렇게 주먹 이렇게 나오고 뭐 revolutionary 이런 거 나오면 벌써 극좌익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CBS의 60 Minutes도 Schools Left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Strong Left입니다. 그리고 Strong Left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매체는 반공화당, 친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을 대변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ong Left입니다. Schools Left가 아니고 자 그럼 미들의 월스트리트저널인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쪽으로 갖다 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앙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면 네, 영국의 The Sun, The Hill의 Rising, The Hill이 약간 뭐 중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The Hill도 여기 좌편향에 약간 갖다 놨네요. 네, 중앙에서도 약간 왼쪽으로 The Hill도 약간 왼쪽이고 자 그럼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이 Fox가 들어간 거는 다 우편향입니다. 우편향에 뭐 강한 우파 극우까지는 안 가더라도 강경 우파까지 Fox는 다 그렇고 Just the News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우파 매체긴 하지만 여기는 그나마 좀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Just the News죠. 이 사람이 The Hill인가 어디 있던 사람인데 너무나 바이어스된 편향적인 뉴스를 보도하는 주류 매체들이 싫어서 Just the News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뉴욕 포스트 여기 있고 데일리 메일 있고 퀼렛라는 것도 유명합니다. 이거 호주에서 만든 매체인데 그 다음에 스페셜 리포트 브렛 베어 폭스 뉴스 앵커죠. 유명한 앵커고 폭스 뉴스의 또 유명한 앵커는 네, 여기 션 헤네디가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헤네디 요게 션 헤네디 이 사람은 아주 강경 우파로 갖다 놨죠. 강경 우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빌 오라일리, 벤 셔피로 등이 있고 예, 터커 카울슨이 여기 나와 있네요. 터커 카울슨 글렌 백이라는 사람도 유명하고 캔디스 오웬스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루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러라 루머라고 한국 매체에서는 또 이 젊은 여성이 트럼프의 배우고 실세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뉴스를 또 냈던 적이 있는데 Real Clear Politics가 우파 매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나마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려는 매체고 모든 여론조사를 모아놓은 그런 매체죠. 뉴스맥스하고 OAN이 요즘 뜨는 우파 매체고 데일리 와이어 있고요. 아 그리고 밑에서 그 조 로건하고 이 사람이 러셀 브랜드라고 예전에 영국 코미디언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우파 인플루언서가 됐고 조 로건도 예전에는 이 사람 완전히 리버럴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우파로 넘어왔습니다. 강한 우파입니다. 물론 자신을 보수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거나 주장하는 게 전부 이제 우파고 그리고 여기 All in Podcast 제가 제 영상에서 몇 번 소개시 드렸죠. 그 실리콘밸리의 투자가들이 만든 팟캐스트.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한국에서는 이쪽에 ABC, NBC, CNN, 뭐 뉴욕 타임스, 뭐 BBC 이런 데서만 뉴스를 갖다 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뉴스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몇 개만 가져다 보면서 이게 미국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또는 뭐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소위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미국을 잘 모르면서. 왜냐하면 정보가 이만큼이 있는데 그죠? 좌와 우를 다 합쳐서 정보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만 정보를 가져와서 그거를 마치 미국의 전부인 양 이 얘기를 하니까 맞을 수가 없겠죠. 틀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안에.
트럼프가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을 부과하면서 그날이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해방의 날이라고 공표하면서 관세 정책을 시작했죠. 네, 지금 10월 말인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 한국 미디어에 나왔던 전문가들, 미국에 심지어 대공황이 온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리세션, 경기 침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예상했던 사람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은 게 하나도 없죠. 트럼프가 타코라고 그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마 이쪽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뺐거나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스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타코라는 말을 만들어 했더니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발을 뺀다. 그랬더니 그 뒤로 유튜버나 모든 그런 평론가나 전문가들이 전부 트럼프가 어떤 뭐 어느 나라의 관세를 뭐 50% 매긴다고 했다가 30% 내리면 거 봐라 타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분석가들이 똑같이 다 여기서만 정보를 받아봐가지고 그게 정보의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에 대한 분석이나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모든 분석과 견해들이 여기에도 이만큼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는 미국이란 세계하고 실제로 미국이란 세계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네, 여기는 빌 마her를 여기도 중간에 갖다 놨네요. 왜 여기 가운데에 갖다 놨는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극좌입니다. 극좌나 강경좌파입니다. 렉스 프리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가운데에 있는 게 좀 적당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약간 우편향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받아보실 때는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제 채널에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는, 뉴스는 다 여기 몇 개 안 되는 매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MBC, CNN, ABC, AP, Reuters, BBC, CBS,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여기 The Atlantic 있네요. 이 The Atlantic도 가끔 한국 매체에서 인용을 했던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거의 찌라시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 The Atlantic은. 거기다가 skews left도 아니고 완전히 hyper partisan left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모든 매체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뉴스를 전달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언론사들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정보를 가져와서 야, 미국은 이렇다고 하더라, 찰리 커크가 극우라고 하더라, 미국이 지금 극우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 코모, 이 사람 미들 아니고 스트롱 레프트입니다. 이 사람도 물론 방송에 나와서 말은 아주 자기가 중도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용은 스트롱 레프트 아니면 스쿠스 레프트 요 정도로, 이 사람도 좌편향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매체가 이렇게 많고 신뢰도가 각양각색이고 이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견해들이 아주 다양하고 정말 극좌에서 극우까지.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보통 한국에서 극우라고 하면 아주 과격한 뭐 우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한 극우는 어떤 사상을 가진 매체냐면 정부를 가능한 한 작게, 그리고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하자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래프에서 극우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격하고 폭동을 쓰고 폭력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 극우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상, 그러니까 작은 정부 그리고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국에서는 극우라고 하면은 아주 과격한 우파라고 알고 있죠. 폭동과 폭력을 동반하는 그런 사상을 극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이런 매체들에서 잘못 그 기사를 쓰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그런 걸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극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네, 한국의 대학 교수들도, 역사를 공부한 교수들도 극우가 히틀러와 나치, 뭐 폭력을 동반하는 우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극우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주권을 가장 최대치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명칭을 붙이자면 극우입니다. 반대는 개인의 인권보다 정부 조직, 집단을 최우선시하는 게 극좌겠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 히틀러가 나왔다라고 치면 히틀러는 이쪽 매체를 볼까요? 아니면 이쪽 매체를 볼까요? 극우 매체를 볼까요? 극좌 매체를 볼까요? 히틀러가 지금 살아있다면. 히틀러는 나치 정당을 또는 독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류 미디어의 세뇌가 돼서 히틀러를 극우라고 말합니다. 네, 히틀러는 오늘 설명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극좌입니다.
네, 이거 한국의 대학 교수들도 모릅니다. 대학 교수들도 히틀러 그러면 무조건 극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가 지금 잡지를 뉴스를 읽는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읽겠습니까? 폭스나 벤 샤피로, 글렌 백,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의 기사를 읽을까요? 히틀러가? 아니죠. 이런 데 읽겠죠. 앤더슨 쿠퍼나 뭐 저는 여기 이런 매체들을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매체들을 읽겠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얼마나 미국의 정보를 잘못 가지고 들어오는지, 그렇게 해서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네, 이 차트를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얼마나 좌편향된 그런 매체의 정보를 가지고 미국 전체를 판단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에서 미국 관련된 뉴스나 미국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언론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 그런 사상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미국을 이해하는데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